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꼬마빌딩 유튜버 강자군입니다. 4만 구독자 달성하셨던데. 네, 4만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 부동산의 고경미 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소장님께서 사직동에 거주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직동 토백이를 모시고 오. 사직동에 위치한 건물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직동 거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내륙 쪽으로 보면 사직동이 그렇게 빠지는 동네도 아니고 다들 좀 선호하시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일단 사직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군지가 있으니까 사직동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도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해운대 아니면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애들 키우기도 좋고 40대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딩 시장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가거든요.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거는 그 빌딩 내에 위치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을 사용하는 횟수가 높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저도 살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 있죠. 주변 상가 이용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탄탄한가요? 사건이? 너무 탄탄하죠. 수요 중에 다양한 게 있는데 보통 뭐 일자리 수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의해서 유동하는 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정 수요라고 봅니다. 고정 수요들이 대부분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이 아파트로 바뀐다 이런 활성화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 그만큼 많은 수요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많은 수요들이 몰려온다는 거는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강장군님 전국 다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보는 노하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건물 사면 절대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중소도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중소도시가 뭐냐면 그냥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 같은 데 있죠. 포항에 만약 풀빌라를 내가 지었다. 땅 사서 지으면은 최소 몇십억 들잖아요. 뭐 한 50억 주고 지었다. 그러면 그 50억짜리를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하면 최소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는 받아야 마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포항 인구 중에서 70에서 80억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걱정인 거죠. 근데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억, 200억, 300억까지 받아주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도시보다는 무조건 대도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경주 황리단길도 보면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평당 500, 300 이렇게 했을 때 거의 5억 미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당 메인 거리가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억에서 30억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서 다음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거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다면서 사시던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는 것보다 임대로 들어가고 사는 거는 대도시에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집으로 치면은 투자할 집 따로 해운대에 있고 그렇죠. 나는 월세 살고 약간 이런 개념이네요. 저는 그게 좋다 봅니다. 근데 보통은 계속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지역을 좀 무리한 금액을 주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테마 상권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경주의 황리단길을 좋아하지만은 영원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관광 테마 하나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부산이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뭐 서면 같은 경우에는 더블역세권의 일자리에 주변에 이제 촉진지구라고 해서 아파트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평당 똑같은 5천이다. 네. 경주에 사는 것보다는 서면이 낫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멀리 보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도 내 돈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왜냐면 안 팔면은 내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팔려서 통장에 꽂혀야 내 돈인데 누군가 내 자산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건물을 사놓는 게 좋다는 거죠. 경주는 또 문화재가 많아서 높이가 다 걸려 있어요. 맞네요. 예, 완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죠.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네. 아파트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 보는 게 수요가 어떻게 보면 혹시 이거 아세요? 명지 이편한 세상 위치 기억하세요? 명지에 있다. 네. 그 정도잖아. 근데 삼익비치 위치 기억하세요? 알죠. 맞죠? 이 차이라는 거지. 명지 이편안에 대한 수요는 명지 사람들, 강서구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김해, 양산, 부산 사람들인데 삼익비치는요 제가 봤을 때 99층짜리로 건축 허가가 진행되고 만들어진다 하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 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볼 것 같아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수요가 보고 있는 것과 명지 이편안의 가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할 때 생각하시는 게 다음에 누가 받아줄 것이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하고. 네, 가장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4롯데 최근 실거래가 아세요? 10억 정도? 네, 때까지 우와. 다시 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거 주택가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저 예전에 거기 살았어요. 아, 맞죠? 네. 그거가 잘 사는 동네였나 그때도? 그때는 그렇게 저희는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고가 아파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성수동도 가보면 아주 옛날에는 그냥 공장지대였거든요. 우리 뭐 사상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가 아파트가 들어와 주니까 네. 동네 자체가 좋은 동네로 바뀌어버린 거지. 사직동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배우 도시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네. 왜냐면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주면서 소비력도 좋아지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거지. 주택일 때보다는 고가 아파트일 때. 사직동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몸값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몸값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더 좋아진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몸값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와도 분양이 될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사직동은 또 분양이 될 거라 보거든요. 사직동, 남천동, 해운대 요 정도. 건축비는 이제 비싸고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시행사들은 아마 더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좋은 지역에만 이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단 이런 데 10억 주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 사직동에 14억 주고 아파트 짓는 게 분양이 더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제 몸값이 좋은 동네들은 프리미엄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재개발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직동 상권에서는 일단 먹자 골목 상권이 제일 유명한데, 네.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라인으로 좀 상권이 바뀔까?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촉진이 만약에 좋아진다,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면은 서면 상권이 좋아지듯이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직동에 점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네. 대부분 사람들은 먹자 상권에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집 앞에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집 바로 앞에 상권은 약해요. 만약에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러면 이제 먹자 상권을 가는 거지. 그럼 기존에 있는 상권이 더 강해질 거다. 더 강해지죠. 이거는 사례로 너무 많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의 센텀도 마찬가지로 센텀역 주변으로 해서는 먹자 상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노냐, 어디 가서 일자리 인구들이 원룸을 잡냐 보면은 대부분 수영역 주변의 상권을 간다는 거죠. 혹은 그 옆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근데 해운대 구남로는 음식값이 비싸고 너무 관광 상권이다 보니까 수영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 일자리 인구들 있죠, 센텀. 네. 일자리 인구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원룸 수요들은 수영에 많이 있습니다. 수영역 주변으로. 왜냐? 다리만 딱 건너면 되니까. 그럼 오늘은 먹자 상권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괜찮죠. 같아요. 전 앞으로 좋아질 거라 봅니다. 구섬 이런 것도 괜찮다, 맞죠? 전에 다 낮은 상가였는데 저렇게 높은 상가로 바뀌고. 와, 횡단보도 앞에 잘 지어놨네요. 저 뒤에 멋진 거 하나 들어왔던데, 아까 요 뒤에 병원 같은 것도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미남병원인가? 되게 크던데.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으로 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삼정 그린코어 오피스텔 있잖아요. 여기 알바키 땅이 평당 1억에 거래됐대요. 역시 알을 박아야 돼. 땅을 알면은 충분히 알박기를 사놓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먹자 골목. 아니 이게 꼭대기를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공실이 없다, 위에 층이. 맞네요. 이게 서면에 조금 단점이 상권이 확장된다는 건데, 사직동은 상권이 확장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아파트로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상권이 더 강해지겠네요. 아, 보세요. 이미 강하잖아. 근데 진짜 위로 임대 붙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니까요. 물건도 보자. 여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 프랜차이즈고 맛집이 많네. 고담도 있고 미진축산도 있고 대구 막창도 있고. 학원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쌍용 아파트의 구분 상가가 전부 다 학원이니까 엄청나. 이거 한번 보고 가죠. 네. 이 보면 부동산과 주차장을 같이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이 보세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가 여기밖에 없겠다 보니까, 맞죠? 네, 주차장이 잘 없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굉장히 넓다. 보세요. 여기도 나중에는 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정말 똑똑하다, 맞죠? 큰 땅의 일부만 되게 싸게 작게 지어가지고 활용도 하면서 주차로 월세도 받고 이 사업 수익. 감장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맞죠? 너무 좋죠, 이런 거. 이런 거 철거 너무 좋지. 비용도 안 들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쭉 올라가 봅시다. 지금 우리 위치한 곳이 이제 맞은편이 쌍용예가 아파트죠. 네. 지대가 살짝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이제 저쪽으로 위로 갈수록 산이니까 지대가 좀 있는 것 같고. 보세요, 학원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 경기도 평촌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흡사합니다. 못지 않다, 여기도. 자리도 없습니다, 하물며. 아, 애들 공부하기 되게 좋겠다 그런 거죠. 네, 그쵸. 여기서 뭐 영어 갔다가, 우와. 수학 갔다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지. 쉬지 않고 정신 못 차리게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집으로 오고. 돌리는 거죠. 역시 학군. 저 스위치엔 뒤쪽으로 해서 이제 5구역이랑 사직 6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걸어올 수 있겠네, 그럼. 충분히 걸어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일단 배우 수요만 해도 약
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 5구역, 6구역에서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렇죠. 네. 아마 이 상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다. 이런 파리바게뜨도 장사가 더 잘 될 거고. 이 자리가 좋은갑다.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메인. 왜 좋은 거지? 가드레일도 있고 한데. 주거지랑 이제 먹자 상권이랑 딱 나눠지는 코너 중간. 초입구라서. 네네. 여기서 이렇게 거의 다 내려가거든요. 이 반대편에서 들어와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 네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내려가구나.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이 네. 도로변 땅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유동인구랑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먹자 골목 라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 장군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로변의 상권이랑은 좀 다른 게 대로변은 아무래도 학원이라든지 뭐 병의원 위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사실 테마가 먹자 상권이니까 먹자 상권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로변에 공실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거의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학원 다 들어와 있고 이쪽 라인에는 혹시 물건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나온 거 하나 있던데 한번 보고 가실래요? 네. 조금 가격은 비싼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임대 하나 나와 있네 그래도. 네, 이 건물이 매매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매로 나와 있구나. 네. 최근에 임대가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색도 안 바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끼리 경쟁을 한다고 임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래도 여기 오는 길에 처음으로 임대를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평수가 어떻게 돼요? 땅이? 이거는 땅이 일단 100평이고요. 토지가 생각보다 조금 크고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196평이고 매매가가 55억입니다. 55억. 네, 와. 평당 5,500. 만만치 않네요. 사업지는 아닐 거 아니까 맞죠? 상업지도 아니고 이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 이쪽은. 가격이 좀 셉니다. 만만치 않네. 대로변인 장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좀 너무 크고 이종이면은 이제 다음 매수자가 뭔가 시행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상업지면은 엮어서 아파트를 완전 지어버려가지고 고가의 분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치를 이미 다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용적률이 끝났죠. 네. 이거는 이제 임대 수익으로서 가치만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통도사님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흐를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살짝 소외된. 네, 맞죠? 약간 옆으로 빠져있는 느낌? 근데 매매가가 너무 비싸서 이게 수익률이 다음 매수자가 혹할 만한 게 나올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예. 임대료가 2배 올라갈 것 같진 않고. 감정가도 좀 낮게 나와요. 감정가 낮아요. 네. 얼마 정도 돼요? 감정가는 한 32억. 32억. 와, 많이 났네. 네. 그리고 먹자골목 라인으로 상업지가 있고 또 이종 주거지가 있거든요. 네네. 가격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이쪽 라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거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공실이 없네. 네. 이 건물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것도. 네. 이런 거는 좀 맛있습니다. 괜찮네. 냉삼집.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용도, 네, 되어 용도 있어요?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근생 건물이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괜찮다. 대충 보면 이쪽 라인은 평당 한 3,500 정도 할 것 같은데요. 3,000에서 3,500? 네. 맞죠? 대로변이 5,000이니까 네. 보통 한 60%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상하신 금액보다는 조금 더 싸요?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건 얼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단 땅이 토지가 47평이고요. 47. 건물은 1층, 2층에서 연 면적이 56평. 이거는 이중 주거 지역이고 매매 금액은 14억 5천만 원, 평당 약 3,085만 원 정도 돼요. 야, 처음 거 본 거보다 훨씬 가볍다, 맞죠? 네, 가격은 매력 있네요. 네, 14억 되면은 자기 돈 한 4, 5억 정도 네. 주고 사직동에 먹자 상권에 하나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임대료는 혹시 모르죠? 임대료는 알고 있어요. 보증금이 일단 1층, 2층 다 해서 1억 3,500. 네, 그 다음에 월세가 290만 원. 290. 네. 수익률은 조금 낮기는 해요. 실제 뭐 운영하실 분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 맞죠? 네. 음식점 하실 분이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그죠? 임대료 뭐 한 2, 300 낼 바에 차라리 내가 매매해서 대출이자 2, 300 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방금 보셨던 이제 번듯한 건물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2층짜리 준공난 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마진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마진이 덜 묻어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진을 묻혀서 팔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엮어서 지어도 되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뭔가 좀 큰 건물을 시행하기에는 이것까지 엮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파리바게뜨 건물도 보면은 이거랑 합쳤을 때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대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뭐 그것보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체 금액이라 보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50억대를 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10억대 초반 이런 걸 사서 내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강 장군님, 네. 만약에 이 건물을 이 옆에처럼 이렇게 약간 새로 지어 올리면은 어떨까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많은 층을 지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건폐율의 폭은 좀 좁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지어도 나쁘지 않다 보는 게 사실 고정수요와 학원가에 접해 있고 밑으로는 이제 상권의 중심이거든요. 거기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어 올려도 임대가 나갈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런 데도 임대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상권을 할 수도 있고요. 학원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바로 앞에 학원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학원이야. 이렇게 좀 꼭대기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규모 학원이고 소규모 학원도 필요합니다. 이제 공부방 같은 거. 아, 그쵸. 그러면 이런 땅에 충분히 지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 그러면 밑에는 근린 상가로 하고 위에는 학원으로 해서 그렇죠. 약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을 때도 주차장이 옆이니까 조금 더 이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경사도 거의 없고 여기는 주변에 보면 미진축산 저런 것도 프랜차이즈거든요. 파리바게뜨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건물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북도로 접해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보시면. 건물 짓기도 더 용이하겠다. 한번 내려가 보시죠. 주차장 자리 진짜 좋다. 그쵸. 이런데 이제 뭐 초대형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면은 와. 이런데 장사가 더 잘 될 건데 맞아. 이 사직도 사람들이 좀 살거든. 그래서 이제 골프도 치고 네. 이 필로티로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잘 될 건데. 와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게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안쪽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데도 네. 안쪽까지 맞아요. 골목길까지도 사직동은. 점포동 같다 맞죠? 네. 이런데도 고깃집이 있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음. 상권이 층에 뭐 위로 공실이 없거나 골목에도 상권이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딱 그런 곳인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1층에도 공실이 많다. 그럼 여기 상권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근데 고층에도 공실이 없다. 여기 상권은 좋다는 거죠. 일단 공실은 없어요. 그리고 다 좀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여기 그렇네. 바로 뒷집에도 이제 오리고기집도 좀 이런 오래됐고. 것도.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오래됐어요. 묵사발. 이런 거는 또 최근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바른 이제, 식당. 네, 최근에 들어왔고. 네. 아, 이것도 가맹.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 경기가 죽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고깃집만 해도 지금 주변에 프랜차이저들이 한 4-5개 되거든요. 맞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통닭집도 마찬가지고. 이거 처음 본다. 야채 통닭. 이거 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막국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춘천 막국수 라인 있는 쪽부터 해서 네. 이제 이종 주거 지역이고 네. 이 아래쪽으로는 일반 상업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쪽은 거래가 일단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코젤 건물 이거 보이시죠? 나와 있네요. 네, 이거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야, 이거는 상업지고 이거는 상업지. 굉장히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평당 4천만 원. 평당 4천. 네. 총 금액이 조금 무거워요. 얼마 정도 하죠? 44억. 44억. 네. 토지 면적이 좀 커서 110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 금액대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건물도 반듯하고 코너에다가. 근데 공실은 없어요, 또. 음. 건물도.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거 보세요. 여기도 학원이 있어요. 위에 공실이 없으니까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시장 상권이거든요. 아, 무슨 시장이 있어요? 국민시장이라고 음. 네, 국민시장이랑 이제 연결되는 라인이고 여기도 먹자 골목에서 이제 한 블럭 안쪽이잖아요. 네. 조금 이상하게 또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여기 골목길에도 물건이 하나 나와 있던데 한번 네. 보고 가실래요? 아, 이쪽 안에요? 네네. 아, 여기 신축한 거 있네. 예전에는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치킨집인 것 같네. 강장군님 좋아하시는? 그렇네. 닭집으로 바뀌었네. 치킨집 치고는 깔끔하네요. 그런데, 사업 느낌 나는데. 사옥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어. 일단 뭐 골목에 있어서 차는 들어와지기는 하네요. 골목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건물을 최근에 또 지어서, 네. 이런 것도 또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일단 평당 가격은 2,360만 원. 2,300. 네. 총 금액은 조금 가벼워요. 한 13억. 13억. 네. 나쁘지 않네. 또 들어보니까. 건물이 왜냐면 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 어느 게 강장군님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도로 조건이나 이런 게 좋긴 한데, 사실 이 먹자 상권 내에서는 먹자 상권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앵삼집이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도 가볍고 사실 거기가 메인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내에서는 이제 주 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프랜차이저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런 데도 평당 2,500인데 이제 그 대로변이 3,000대 훨씬 가격적으로 괜찮은 거죠. 살짝만 낮추면 나쁘지 않겠다. 네, 한 3,000 밑으로. 보통 이제 회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1층, 2층 본인 업장 차리고 꼭대기층에서 이제 사무실 운영하고 지하층은 뭐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용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는 또 주차를 근데 또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강장군님 같으면 이거는 사진 않는다. 저는 뒷블럭을 한 번도 거래를 도와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있는데 대변에 뒷블럭에 있는 이런 건물을 사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메인 도로가 3,500이었는데 이게 600만 원에 나왔어, 평당. 이거 바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너무 나니까. 많이 나네. 그런 거는 제가 바로 사라고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금액대가 이게 뭐 1,000만 원대 나와 있으면 좀 메리트 있겠지만은 금액이 비슷하다면 무조건 대로변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온천동도 한번 보고 가실래요? 그렇게 하시죠. 온천동에는 이제 어떠한 물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한번 보도록 온천동도 하겠습니다. 사실 저기 온천장 쪽하고 네. 완전 나눠지거든요. 온천 3동은 이제 거의 사직동이랑 딱 붙어있는 경계 라인이라서 온천동까지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기 경주 돼지국밥도 맛있어요. 박간에 박간에 유명합니다. 역시 맛집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사직동 주민이라서 그런지 잘 아시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온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는 곳이 미남역 주변을 보는 거죠. 네, 사직동이랑 온천동 이제 경계점? 그러면은 사직동의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면서 온천동은 아무래도 역 주변으로는 다 상업지니까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역세권인데 상업지 있고 2억대로 투자 가능한 2억대? 네. 실투자금이 이제 2억 정도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든 조건이 좋네요. 소액으로 코너 자리에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다. 네.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사직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아까 뭐 물어보려 했어요? 진짜 2억밖에 안 들어요. 네, 진짜 2억밖에 안 듭니다. 가짜 2억도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꼬마 빌딩 가벼운 걸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로 쭉 가시면은 이제 오른쪽 편은 사직 3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왼쪽 편이 또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철거를 다 완료했고 273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차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분양이 잘 되겠는데 이런 데는. 입주가 2028년 6월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가에서 이렇게 세대수가 얼마 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는 호재입니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몸값이 올라가죠. 주변의 땅값. 왜냐면 여기 뭐 3억에 분양할 건 아닐까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억이 분양이 되고 만약에 P까지 붙었다. 그러면은 또 몸값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냐? 주변에 이제 땅들도 저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원룸촌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미남역 바로 뒷블럭이거든요. 네. 원룸 많이 있고 빌라도 많이 있고 분양이 잘 되는 편이에요, 여기는. 원룸도 임대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여기 주변에서 우리가 시행부지로서 분양했던 적도 있고 한데 그때 기억으로는 잘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환경이 되게 좋아졌네요. 대로변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미남역 쪽이랑 아시아도 이게 딱 들어오니까 확실히 완전 달라 보이네. 그죠, 도로도 확장됐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드 대로 미남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미남역 쪽에 높은 건물도 많이 들어왔던데 점점 퍼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왼쪽 편에 약간 텀마트가 있었는데 텀마트도 매각이 됐다더라고요. 저런 것도 막 상업시설 지어지고 있네. 네. 그리고 여기 반도보라가 예전에 터미널 부지였습니다. 와 터미널 부지가 아파트로 바뀌었대요. 네. 그래서 주변에 상권이 생겼죠. 일부. 몇 번 놀러 왔었는데 네. 되게 괜찮은 상권이었습니다. 먹을 곳도 많고. 그런가 봐요. 역전 할매가 들어가 있네. 네. 역전 할맥도 있고. 예전에 저 소시지오 자리가 700비어 자리였는데 지금 바뀌었네. 원룸촌과 아파트와 역과 상권이 몰려있다 맞죠? 네. 모텔도 있네. 숙박도 있고. 상업지고 예전에 이제 터미널이 있었다 보니까 모텔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모텔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여기가 여관 밀집 지역이었네 그러면. 네네. 보여주실 물건이 그러면은 요 이편한 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맞은편. 네. 이거 코너 자리예요. 네네. 왼쪽 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내려서 한번 가시성이 되게 보시죠. 좋네. 와 이거 내려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서 있는 바로 맞은편이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있고요. 네. 동문 쪽이고 이편한 세상이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네, 지금 여기 건물 앞에까지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됐고요.
이 건물 뒤쪽 라인으로 지금 원룸이 한 2개 동이 또 들어와 있고 맞은편에도 원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저 뒤쪽으로 이제 또 시장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도 재개발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돌았었습니다. 이것도 소유주가 한 명인가 그러면? 네, 한 분이 아. 그냥 일반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엮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겠네. 네네, 나중에. 같이 합지형으로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시간을 버티기에 되게 좋은 건물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소액이고 임대료가 제가 봤을 때 빨래방 이런 거는 한 6, 70 정도 맞추고 네. 옆에 보니까 한 칸 더 있네요. 네, 가까이 한번 가서 한번 보죠. 이런 거는 한 4, 50 정도 맞추고 한 60까지는 안 60까지. 될까요? 예. 이런 거는 뷰티샵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원룸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제 젊은 여성분들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2층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요. 별도로 되어 있어서 네. 혹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 이 건물은 일단 2층은 현재는 주택인데 예전에는 근린생활 시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상황인데 다시 매입을 만약에 한다면 직접 거주하실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주택으로 이제 임대를 받는다 하면은 네. 보증금을 조금 높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내 투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1, 2층을 임대 한 200 정도 맞춰서 200까지는 좀 어렵겠다. 한 150에서 180 이 정도 맞춰서 대출 이자를 좀 상기시키고 상업지다 보니까 이 이용 가치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리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땅은 혹시 몇 평이에요? 대지 면적은 일단 30평이고요. 네. 건물 연 면적이 1층, 2층 합쳐서 48평이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상가주택, 되세요. 가시성 좋은 상가주택. 그리고 바로 옆에 편의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래방도 같이 최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죠. 항상 이제 원룸 밀집 지역에는 빨래방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원룸 안에 세탁기는 굉장히 좁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원룸에 살아봐서 아는데 네. 너무 불편했는데 큰 빨래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빨래방에서 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안에 이런 식으로 있고 이 건조기도 같이. 오, 크네. 오. 생각보다는 조금 크죠. 그럼 여기서 또 따로 되어 있고 판넬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2개를 갈라놨구나. 이런 전략 너무 좋죠.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 것도 괜찮은데 쪼개서 반도 5만 원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넬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네요. 층고도 높고 나중에 뭐 카페 이런 거 해도 되겠다. 무인 카페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근데 맞은편 대각선에 그냥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버리니까 자리가 너무 좋네요.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시아드 동네 이편안이 없었으면은 그냥 주택가 중에 하나였는데 저런 게 생기고 아파트 가격이 점점 높게 고가에 받쳐주면서 이제 이런 주변의 쓰임새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로주택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런 데 가로주택이 비싸게 진행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시행사라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위치가 더 좋거든요.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도 별로 안 복잡하고 이게 한 호실씩 다 주인이 다르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통으로 주인이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돈만 주면은 아마 팔 겁니다. 이게 땅이 30평이잖아요. 네. 상업지 땅이 30평이고 총 금액이 6억이면 평당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에 상업지 땅 소유를 할 수 있고 물론 상권은 아까 먹자골목 상권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중주거지였고 이쪽은 이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토지 가치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강장군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상권으로서의 역할은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상권이 또 모여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서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딱 코너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거든요. 이런 거는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래방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원룸 수요들이 필요로 할 만한 뭐 1인 미용실이라든지 뷰티샵도 네. 물론 괜찮을 수도 있고 참 편의점이 없었으면 여기에 편의점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완전. 살짝 아쉽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최근에 했는데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몇천 세대는 있어야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수로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업종, 그런 업종이나 뭐 피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네. 2층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네. 괜찮은데 네.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임대를 주택이 더 잘 맞춰질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맞죠? 것 같아요. 네. 2층에는 상가를 한다 해서 괜찮은 업종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 네. 이런 데가 보면 2층이 아마 주택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층은 상가로 돌리고 2층은 주택으로서 좀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용도 변경을 하고 주택으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맞죠? 네, 용도 변경만 해놓고 주택수 제외시켜놓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임차를 줄 때에는 주택 용도로 임차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행부지로서 미래 가치를 보고 당장의 대출이자 정도 상기하면서 들고 갈 만한 물건일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싸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고 있던 거 아까 오는 길에 보신 거 있잖아요. 그게 세대수는 조금 작지만 그게 또 들어오고 나중에 사직 상구역하고도 가까워서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같이 합쳐서 보면 그리고 훨씬 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겠다.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지. 왜냐면 사직동이 너무 네. 비싸니까 그럼 사직동과 가까운 쪽을 선호하거든요. 네네. 우리 남천동이 비싸니까 대연동이 서밋이 들어왔어. 고가의 분양이 되고. 네. 그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제동도 보면 사직동과 붙어 있어서 네. 레이카운티가 11억을 쳐줬지. 거기가 다른 동네였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고, 미래 가치를 봄에 있어서 내 돈을 많이 넣는 거는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2억 정도는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나. 가볍게. 저는 이런 거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니면 법인으로 사놨다가 금리 네. 떨어지면 단타로 빠져나와도 되고. 그것도 너무 괜찮은 좋지. 것 같다. 그죠? 네. 이런 거는 한 1억 먹기 하기는 너무 쉽거든요. 네. 1년에 1억만 벌어도 세금 한 3천 내고 법인세 7천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네. 괜찮은 거지. 제가 감정은 대략적으로 넣어봤거든요. 네. 감정가는 일단 7억 2천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매매가가 6억 원이니까 1억 2천 정도는 이미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건물이지 않나. 감정보다 더 저렴하네요. 네네. 훨씬 낫죠.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 봤을 때요. 네. 6억짜리 건물에 내가 이제 월세를 180 정도, 200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아파트가 보면 대지 지분 해봤자 뭐 한 10평 되겠나. 이 아파트의 한 호실이 거의 7, 8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가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대충 맞춰도 이게 100 초반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땅도 30평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는 네. 비교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같은 6억이면 강장군님은 이 편안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을 대지 지분을 더 들고 올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사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건물이 무조건 낫죠. 왜냐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들은 지금 같은 불경기 빼고는 잘 안 나옵니다. 월세가 빵빵하게 나오고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혹시 뭐 알고 있는 내용 없어요? 개인정보라서죠. 개인정보라서. 네. 네. 이제 상속으로. 상속으로? 네, 너무 받으신 좋네. 거라서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이제 지금 주인분 말씀으로는 이제 매매로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일부러 공실로 남겨놨어요. 네. 그렇구나. 건물, 그렇죠. 네, 구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을 한다면 임차인이 있으면 권리금을 또 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럼 공실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네네네. 너무 똑똑하시네요, 그분도. 월세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은 매매를 하시고 싶어 하셔서 일단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그냥 매매로 생각하시고 네. 계세요.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건 여러 개 제가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생각보다 별로의 물건도 있었고 머릿속에 맴도는 네. 물건도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보면 볼수록 네. 오히려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소액이라서 샀다 팔았다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아무튼 덕분에 재밌는 임장이었습니다. 저도 부산 1등 건물 유튜버 네. 네, 강장군님이랑 같이 보니까 제가 혼자 와서 볼 때 하고는 느낌이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또 구독자분이 연락 주시면 상담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상담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강장군님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다고 해주시면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숨겨나온 물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임장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